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진 안전 국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최근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1988년도에 네. 올림픽 기준으로 네. 지진 이제 관련된 규정이 건축물에도 도입이 되고 토목에도 도입이 됐는데 네. 지금 우리 일종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의무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무 반영된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래서 건물이 있는 뭐 거죠. 현재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 의무화가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이어진 건물 그리고 네. 그 일종 규모 이상의 의무 또 대상이 되는. 아닌 건물 네.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지금 재난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 네. 사실은 지진에 무방비한 건물을 전체로 본다 하면 예. 10개 건물에 7개 즉 70%고 실제로 내진 성능이 인정이 되는 건물은 88년 이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다 보니 네. 전체 규모의 34.6%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노후된 건물과 소규모 건물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얘기고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난이 생겼었을 때 국가나 공직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렇죠. 잘못된 인식. 예. 이건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기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실례로 예.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처자식 전봇대를 받아서 예. 처자식이 다치고 차도 고장 났어요. 예. 그러면 이거 국가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 그럼 당연히 제 제가 책임이잖아요. 해야죠. 예. 자동차 누가 고쳐야 돼요? 제가 제가 고쳐야죠. 고쳐야 보험의 힘을 좀 빌리긴 합니다만. 예. 그 보험도 예. 국가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험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또 보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평상시 때 인컴된 수입의 일부를 적금을 또 들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재난이 생기면 마치 청와대가 나라가 다 해줘야 된다. 총리실이 예. 무슨 행정안전부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한 이틀 전에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네.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의식이 좀 우리가 완전 틀립니다. 어떤 점이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먼저 내가 갖춰야 된다. 예컨대 우리 슈퍼에 가면 그 굉장히 골든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다가 견물생심으로 하나 더 집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에 우리는 뭐가 있냐? 자일리트껌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죄송합니다. 몸껌이 있습니다. 네, 껌 코너가 있죠. 그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 위치에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 얼라이브 기프트라고 해가지고 생존 물품을 놨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3일간 고립이 돼서 생존할 수 있는 초콜릿이라든가 10년간 썩지 않는 물 이런 것들을 놔두는데 저게 팔릴까? 아니요, 저게 골든 스페이스에 저게 되나? 했는데 사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거 왜 사냐 했더니 아니 나한테 제일 소중한 자식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준다라는 거죠. 야, 이거 좀 전 몰랐던 얘기인데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일본 애들은 반복된 재난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국가 공권력이나 자위대나 경찰, 군부대, 소방관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절대 대다수의 98%의 생존자들은 어떻게 생존했냐 했더니 나 스스로 생존했고 또 나 같은 전문가 옆에 있다가 우연찮게 제가 심폐소생술하고 제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산 사람이 98%예요.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국가가 또 행정안전부나 지자체나 중앙정부 일부 공직자에 의해서 5천만 국민이 생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 중학교 2학년한테 미분 적분을 막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서 이분들이 지진 행동 요령 화재가 났었을 때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스스로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소중하다고 저는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히
장애인들 대상까지 포함해서 지진대피 훈련 또 포함을 시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들 지진대피 요령 어떤 식으로 좀 갖춰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들어보니까.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든가 예.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것이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 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국 같은 경우도 법 개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도입했다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지진이라든가 모든 재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네. 절대로 교육이 아니라 훈련으로 가야 되거든요. 훈련으로 가야 그러니까 지진이 생겼었을 때 입으로 머리로 교육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반복된 훈련은 즉 외국에서 영국에서는 머슬이 즉 근육이 몸이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면 생각하고 말하고 할 틈이 없어요. 몸이 일단 가는 거예요, 먼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국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계속된 반복 슈팅 훈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근육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그 이와떼현의 가마이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어요. 그 가마이시의 유치원생이라든가 중학생까지 안전 약자가 이 사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우리가 재난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설문조사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친구들이 얘기가 재밌어요. 저희들은 안전 교육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선생님이요. 안전은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해라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반복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칠판에서 설명하고 동영상 비디오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나가 직접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때 그 교육 중에 보면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쓰나미는 저 태평양으로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쓰나미의 전조 증상은 물이 빠진다. 바닷가에 물이 저 안쪽까지 빠진다. 그러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자, 높은 곳으로 가는데 우리 1학년 1반은 플라타나스 나무 밑으로, 1학년 2반은 미끄럼틀 밑으로 이렇게 쉘터 제1 쉘터와 제2 쉘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인원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로 훈련대로 뛰어가고 있으니까 걸어가고 있으니까 홀각을 불러갖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선생님의 저자인 게 너무 부끄럽다. 선생님 시킨 대로 빨리 가는 게 맞는 거죠. 대로 제가 쉘터 이 쉘터로 뛰어가고 있는데 왜요? 했더니 어찌 너 혼자 살려고 이렇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 학교 옆에 노인 요양병원이고 저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훈련 때부터는 손을 잡고 내가 이 할머니는 내가 이 할아버지는 내가 해가지고 함께 이제 올라간 거죠. 우리가 안전 약자를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 재난시 말은 하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까지를 우리는 안전 약자라고 하는데 이런 안전 약자를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가마이시현에서 아주 작은 그 현에서 그게 했던 거죠. 결국은 반복된 훈련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들을 구한 거죠. 실제로 그 가마이시 중학교라든가 유치원 가보면은요 쓰나미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럼 누구나 거기서 엄청난 피해자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결국은 반복된 훈련이다. 저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줄 거예요. 도와드리세요. 옆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분은 바로 나와 함께 사는 분, 내 이웃입니다. 문을 수시로 두드려 보시고 건강하신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도 평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안전의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이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도 이런 방송을 좀 진행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얘기가 많은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그 나라가 없는 시절에 그 민족의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강제 재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다시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 역사가 아름답고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는데 정말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도 있는데 민족의 후배들아 이런 슬픈 역사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뭐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를 만들지 말아라. 저는 그런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국가 어떤 부처나 어떤 지자체나 누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 똘똘 뭉쳐서 안전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치 부여를 하고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은요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잘 대처하고 또 그에 따른 서로를 보듬거나 챙겨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갖춰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보!